안녕하세요. 치질환 양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를 치료했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성분이셨고요. 항상 저희 약국에 오시면 너무 피곤하고,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끔 뇌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어떨 땐 너무 정신이 뭐라고 말해요, 막 항진되어 있는 느낌도 드는데, 어느 날은 바닥으로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도대체 나의 병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좀 대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만 이렇게 챙겨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환자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이제 맞춤형으로 영양제 공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호르몬 수치가 많이 정상화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상화가 됐는데 호르몬을 넣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이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처음에 애초에 병원에서 받았던 신지로이드 약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버됐겠죠.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질처럼 꼭 심장에 문제가 생긴 환자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셔서 온 검사를 다 하셨는데, 결국은 진단 결과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 약물이 너무 과잉 복용됐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양약사가 주는 걸 먹고 내가 응급실까지 가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았다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 처음엔 저도 좀 그걸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이 약물을 복용하면서 영양치료를 할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 이제 기능 저하증이 아니라 TSH가 이제 내려가겠죠. 올라가 있던. 그러면 병원에서 이거 좀 더 약물이 너무 셌구나 하고 내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약을 믿고 영양소랑 같이 드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을 치료할 때 약물하고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약물을 떼고 복용하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사실은. 왜냐면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시스템하고 저하고 저는 공조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그대로 해주시고 제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셔서 그 약물을 줄여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병원에서도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라는 판단을 받으시면 환자분도 되게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으실 텐데, 임의적으로 제가 처방을 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섰던 그 분은 본인이 의지가, 제가 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싶지 않다, 자기는 약을 먹지 않을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선택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약을 드시는 과정에서 정상화됐는데 약물이 오버되면서 생기는 문제여서 결국은 약을 줄여가지고 치료하면서 이제 안정이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치료하면서 제가 좀 세심하게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한테는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지로이드를 드세요. 어떤 분들이 드실까요? 그런 분들은 갑상선 암이 있거나 결절이 있거나 어떤 종양이 있어서 제거하신 분들은 호르몬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평생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갑상선 암은 좀 다르더라고요. 암은 신지로이드 용량을요 좀 높게 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용량이 좀 높게 써야지 뇌에서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충분하게 분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비량을,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자꾸 나오게 되면 암세포가 갑상선을 제거를 했는데 갑상선이 다시 신생 갑상선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TSH를 낮추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환자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번 정도 응급실을 가셨대요. 가서 진단해 보니까 부정맥이 나오는 거예요. 심계항진과.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너무나 빨라지고 빈맥이 생기고 부정맥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세브란스를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의 진단 결과 당신은 부정맥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날짜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분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됐던 거죠.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왔던 건데 결국은 그 무리로 인해서 심장 질환으로 판정이 되고 부정맥 시술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한테 약을 좀 줄여달라고 하시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 약이 너무 세다고 그런다. 검사를 다시 해달라 했더니 갑상선 실제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 호르몬 양은 계속 그렇게 높은 용량으로 드셔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대신에 심장질환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건 선택의 이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암을 예방할 것이냐, 아니면 심장질환을 발생할 것이냐. 이런 어떤 화학적인 약물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는요,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거,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고, 그런 행복한 일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면역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